이른 아침 햇살이 작은 시골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식당 복희네는 이미 하루를 시작한 지 오래였죠. 76세의 윤복희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반찬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지수야, 오늘도 고생 많다. 할머니가 24살 손녀 윤지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는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할머니를 도왔어요. 취업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는 효성스러운 손녀였죠. 부모님이 이혼한 후 할머니 밑에서 자란 지수에게 이 식당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가족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어요. 오늘따라 손님이 많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주말이면 도시에서 드라이브 나온 사람들이 종종 들르곤 했습니다. 반찬 그릇들 좀 정리해주고 테이블도 다시 한번 닦아주렴. 할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부지런히 움직이며 식당을 정리했어요. 오래된 나무 테이블들과 벽에 걸린 옛날 사진들이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냈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저씨들, 지나가던 여행객들, 그리고 단골 할머니들까지. 지수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여기 된장찌개 하나, 김치찌개 둘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할머니와 지수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덕분이었죠. 지수는 이런 시간들이 좋았어요. 비록 취업 준비로 힘들었지만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자친구 최민수였어요. 26살인 민수는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둘은 1년 넘게 진지하게 교제해왔어요. 지수야, 오늘 일찍 끝나면 같이 저녁 먹을까? 응, 할머니께 여쭤볼게. 오늘 손님이 좀 많아서. 민수는 항상 지수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를 도우는 지수의 마음도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수는 민수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식당 문이 열리며 잘 차려입은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여자는 명품 핸드백을 든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최성대와 조명숙 부부였지만 지수와 할머니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 리 없었죠.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지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둘이요. 조용한 자리로 부탁해요. 성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부부는 메뉴판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푸짐하게 주문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그리고 막걸리 한 병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수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할머니가 이미 다른 손님들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구석 테이블 손님 주문이요. 알았어. 금방 해줄게. 그때부터 식당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주말 오후라 그런지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지수는 홀에서 혼자 여러 테이블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주문 받고 음식 나르고 계산하고 테이블 치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중년 부부는 음식이 나오자 만족스러워했어요. 할머니의 손맛을 칭찬하며 맛있게 드셨죠.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집밥 같은 걸 먹는 것 같아요. 명숙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며 더 잘 챙겨드리려 했어요. 많이 드세요. 부족하면 더 가져다 드릴게요. 부부는 천천히 식사를 즐겼습니다. 막걸리까지 마시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어요. 지수는 다른 손님들 때문에 바빠서 그들을 자세히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1시간 반 정도 지나자 부부가 식사를 마쳤습니다. 성대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명숙은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지수는 다른 테이블 정리에 여념이 없었죠. 성대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부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명숙이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가 안쪽을 가리키며 설명하는 사이 성대는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명숙도 화장실 쪽으로 가는 척하다가 성대를 따라 문으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다른 손님 계산을 처리하느라 그들의 움직임을 놓쳤어요. 잠시 후 지수가 부부 테이블로 갔을 때는 이미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그릇들만 남아 있었어요. 손님들이 어디 가셨지? 지수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부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고 사라진 거였죠.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수가 급하게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니? 아까 그 부부요. 계산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붉어져 있었어요. 뭐라고?
제가 다른 손님 계산하는 사이에 슬그머니 나가버렸어요. 먹튀했다고요?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4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런 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지수는 곧바로 식당 CCTV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부부의 얼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지수는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 사람들 얼굴 다 나왔어요. SNS에 올려서 알려야겠어요. 지수는 당장이라도 게시물을 작성할 기세였습니다. 할머니가 말렸어요. 지수야, 그러지 마라. 왜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순 없어요. 다른 식당에서도 똑같이 할 텐데요. 그래도 좋지 않아. 그냥 넘기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터득한 지혜였죠. 하지만 지수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너무 착하셔서 그래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참으시면 안 돼요. 결국 지수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부의 얼굴 사진과 함께 먹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어요. 동네 사람들과 지인들 사이에서 금세 화제가 되었습니다. 진짜 뻔뻔하네.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조금이나마 속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볼까요? 지수가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에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있겠니?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수는 답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씨가 너무 곱다 보니 이런 일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억지로 설득할 수는 없었죠. 결국 지수는 SNS 게시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그 부부의 얼굴이 알려져서 다른 곳에서는 조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지수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통화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많이 속상했겠다. 할머니도 힘드셨을 텐데. 민수는 지수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민수가 더욱 고마웠어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수는 평소처럼 할머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수야, 오늘 시간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사실은 우리 부모님께서 내가 궁금하시대. 한번 뵙고 싶어 하시거든. 지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부모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던 둘에게는 더욱 그랬죠. 갑자기요? 준비도 안 했는데? 괜찮아.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냥 편하게 만나자고 하셨어. 할머니 식당에서 만나면 어떨까? 부모님도 시골 음식 좋아하시거든.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먹튀 사건 이후로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민수 부모님을 언젠가는 만나야 할 테고 할머니 식당에서 만나면 더 편할 것 같았어요. 알겠어. 그럼 몇 시에 오실 건데? 5시쯤 어때? 저녁 먹으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지수는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지수 남자친구 부모님이시구나. 맛있게 해드려야지. 할머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특별한 메뉴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도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나는 민수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오후 4시쯤부터 지수는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옷차림도 다시 정리하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어요. 할머니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수야, 너무 긴장하지 마라.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돼. 네, 할머니. 5시가 되자 민수의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민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민수 뒤에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은 바로 사흘 전 먹튀를 했던 그 중년 부부였거든요. 최성대와 조명숙이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이었어요. 지수야, 우리 부모님이셔. 민수는 해맑게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성대와 명숙도 지수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안녕하세요. 민수가 자주 얘기해서 정말 궁금했어요. 명숙이 지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을 잡아야 하는 건지 사실을 말해야 하는 건지. 안녕하세요. 지수는 간신히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도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역시 부부를 알아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수는 부모님과 지수 그리고 할머니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앉으세요. 할머니가 정말 맛있게 해주실 거예요. 민수가 밝게 말하며 부모님을 안내했습니다. 성대와 명숙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마치 처음 온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척했죠. 정말 분위기 좋은 곳이네요. 시골 맛집이 따로 없어요. 성대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지수도 마찬가지였죠. 지수야, 물 좀 갖다 드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따랐어요. 손님들에게 물을 내어드리는 것도 평소보다 어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숙이 지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수에게는 소름 끼쳤어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민수는 부모님께 지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지수는 정말 효녀예요. 주말마다 할머니 도와드리러 와요. 저도 처음에는 그 모습에 반했거든요. 그래, 정말 기특하네. 성대가 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그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한상 차림이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여러 가지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집밥은 오랜만이에요. 명숙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이 드세요. 민수는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썼습니다. 할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저도 여기 올 때마다 행복해요. 그리고 갑자기 민수가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부모님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수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설마 지금 이 상황에서 지수와 결혼하고 싶어요. 민수가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대와 명숙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정말? 그렇게 마음을 정했구나. 성대가 말했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네,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지수 같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평소라면 지수는 감동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래, 좋은 여자 만났구나. 우리도 마음에 들어. 명숙이 지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지수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민수를 사랑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나도 민수랑 행복하고 싶어요. 지수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식사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민수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성대와 명숙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민수가 보이지 않자 가면을 벗은 거였죠. 지수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몸이 경직됐어요. 혹시 며칠 전에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대가 손짓으로 말을 끊었어요. 쉿! 성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일 말하는 거지? 명숙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흘 전에 여기서. 아, 그래. 기억나네. 성대가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다는 거지? 음식값 몇 푼 때문에 소란 피우려고. 몇 푼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들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우리도 급한 일이 있었으니까. 명숙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이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쩔 건데. 성대가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지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 일 망치고 싶어? 성대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이들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였죠. 민수한테 말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명숙이 지갑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로 던졌어요. 이 정도면 입 다물겠지? 음식값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 지수는 그 봉투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치욕감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럼 뭐가 문제인데? 자존심? 성대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근데 네가 우리를 음식값 도둑이라고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민수는 어떤 기분일까? 명숙의 말에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민수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네가 선택해. 우리 가족이 되고 싶으면 그 일은 없었던 걸로 해. 아니면 성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어요.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할머니도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성대와 명숙은 즉시 표정을 바꿨어요. 다시 자상한 부모의 얼굴로 돌아간 거였죠. 어머, 민수야. 지수와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었어. 명숙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요? 뭔 이야기 하셨어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지만 민수는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일상 얘기요. 지수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민수 가족이 돌아간 후 지수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수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도 보셨죠? 그 사람들이. 응, 봤어. 어쩌면 좋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답답했어요. 민수에게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덮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틀 후 월요일 민수가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수야, 부모님이 너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셔. 빨리 결혼 준비하자고 하시네. 민수의 밝은 목소리가 지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민수야, 왜? 목소리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갑자기 현실감이 안 나서. 지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래. 그런데 부모님이 이번 주말에 또 만나자고 하시는데 어때? 지수는 그 제안에 몸서리쳤습니다. 다시 그들을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민수야, 나 너랑 헤어질 수도 있어. 갑자기 지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야? 내 부모님이.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수야, 울지 마. 무슨 일인지 말해줘.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사실 말해줄게. 하지만 네가 충격받을 거야.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며칠 전 먹튀 사건부터 어제 있었던 위협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침묵이 길어졌어요. 정말이야? 응.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던 부모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미안해, 지수야. 정말 미안해. 네가 미안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지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다음 날 민수는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성대와 명숙은 평소처럼 태연한 모습이었어요. 민수야, 왜 이렇게 심각해 보이니? 명숙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부모님, 지수한테서 들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대와 명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뺌하려 했어요. 무슨 소리니? 무슨 일 말이야? 식당에서 먹튀하신 거요. 그리고 지수한테 위협하신 것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부인하기를 바랐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 그게 뭐 대수야. 깜빡했을 뿐이지. 성대가 여전히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깜빡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수한테 돈까지 주면서 입 다물라고 하셨다면서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명숙이 지수를 의심했습니다. 민수는 화가 났어요. 지수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인정하세요. 인정? 뭘 인정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성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결정할 게 있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뭘 결정한다고? 부모님과 인연을 끊겠어요. 성대와 명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아들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민수야, 정신 차려. 부모를 버리고 여자를 택하겠다는 거야? 여자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택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하신 걸 인정하고 사과하시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민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수를 사랑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후 민수와 지수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식당을 물려받아 새롭게 단장했어요. 간판도 새로 걸었습니다. 진심식당이라는 이름으로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둘은 진심으로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할머니도 건강하셔서 여전히 부엌에서 지수와 민수를 도와주셨어요.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같이 웃었어요. 진심식당은 곧 동네 명물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먹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곳이었거든요.